논란이 좀 있지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학생들도 집 책상에 앉아서 혼자 공부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용 스탠드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가는데요. 이 학습용 스탠드를 막 검색하다 보니까요. 제품도 정말 많고 가격 차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번 최저가 최고가 시간에서 확실히 알아보자고요. 테스트에 동원된 제품은 만원대 듀플렉스 JY177LS와 13만원대 다이아소닉 DL120PH입니다. 두 제품 모두 LED 방식 스탠드지만 13배나 되는 가격 차이만큼 이 크기도 상당히 다른데요. 듀플렉스 제품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탠드의 모습 그대로고요.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반면 다이아소닉 제품은 꺾이는 관절이나 프레임의 길이가 꽤 길어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라 느껴집니다. 여기에 LED 스탠드의 성능을 가늠하기 위해서 3만 원 후반대 삼성 인버터 SS460 일반 스탠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형 스탠드답고 디자인과 구조가 정말 클래식하죠? 독서실이 생각나는 딱 그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스탠드도 모두 구했겠다. 저와 함께 공부하러 가보실까요? 제리고! 스탠드는 조명기구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밝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죠? 바닥에 가로 세로 50cm 면적의 구획을 정해놓고 스탠드 3개를 똑같이 50cm 높이에서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조도 측정은 스마트폰 앱으로 바닥 구획의 내 모서리 끝 그리고 정중앙에서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역시 최고가 제품인 다이소닉 스탠드가 최고 밝기에선 205룩스로 나타났습니다. 각 모서리에서는 31에서 74룩스 정도로 어두워진 모습이었고요. 최저 밝기에서는 그 절반 수준으로 가운데 98룩스, 주위엔 아예 0룩스로 측정된 곳도 있었습니다. 단계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할 땐 밝기 조절이 필수라고 느껴지네요. 반면 최저가 제품인 듀플렉스는 작은 크기만큼이나 광량도 적었습니다. 가운데엔 50룩스, 모서리 부분은 0룩스에서 4룩스까지 기록됐는데요. 아무래도 스탠드 램프의 수직 하단 방향을 기점으로 주변 50cm 이내에서 독서나 공부를 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스탠드인 삼성 인버터 제품은 의외로 밝은 편이었습니다. 중앙 부분은 175룩스, 주변부는 32룩스에서 53룩스까지 측정됐습니다. 램프보 크기가 다이아소닉 제품과 비슷하지만 최대 광량이 다른 것은 일반 형광등과 LED의 특징 차이겠죠? 자, 여기 네모칸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어때요? 한눈에 새 제품의 밝기 차이가 확 느껴지죠? 보통 학습용 스탠드의 스펙에는 LED나 형광등 자체의 밝기만 나오기 때문에 막 1000룩스, 2000룩스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실제 눈으로 보이는 책상이나 바닥면의 밝기는 스펙과 매우 다르니까요. 이 차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제품을 구입하세요. 광량을 측정하면서 스탠드의 밝기가 밝을수록 전력 소모도 많아지지 않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각 제품별로 최저 밝기와 최고 밝기의 누적 소비 전력량을 측정해 볼게요. 먼저 다이아소닉 제품의 최고 밝기 30분간의 누적 소비 전력량입니다. 0.004kWh, 1시간에 거의 8W를 사용한다는 말인데요. 하루 2시간씩 한 달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kWh도 안 되는 0.48kWh. 역시 LED 조명이라 그런지 전력을 정말 조금만 사용합니다. 전기요금 계산할 필요도 없겠어요. 저가형인 듀플렉스는 더 낫습니다. 30분에 0.003kWh, 하루 2시간 한 달을 써도 0.36kWh밖에 안 되는 수치. 정말 낮죠? 하지만 LED의 개수나 밝기가 거의 3배나 차이 나는데 소비 전력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다이아소닉이 전력을 적게 쓰는 건지 듀플렉스가 많이 쓰는 건지 좀 애매하지만 결론은 다이아소닉의 전력 소비량이 매력적이라는 거. 반면 일반형 스탠드는 30분간 0.009kWh로 측정됐습니다. 1시간이면 0.018kWh, 하루 2시간씩 한 달을 사용하면 1.08kWh가 됩니다. LED 스탠드의 2배가 넘는 양인데요. 단순히 전기요금은 일반형이든 LED든 기본으로 계산되지만 사용량이 2배라는 건
조금 충격적이네요. 하루 2시간을 가정해서 그렇지 더 긴 시간을 사용한다면 일반형과 LED 스탠드의 소비 전력 차이는 더 커지겠죠. 전력량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냥 주저없이 LED로 가시는 게 답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명의 색깔에 의해서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편안함을 느끼곤 합니다. 학습용 스탠드도 공부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해서 색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테스트하는 최저가 제품 듀플렉스 스탠드는 별도의 색 온도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일반 스탠드인 삼정 인버터도 그렇고요. 반면 다이아소닉 스탠드는 사용 환경에 따른 4가지 색 온도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를 5000 켈빈으로 고정시키고 A4 용지를 책상에 깔아 그 위에 각 스탠드를 켜놓고 색 온도를 비교해 볼게요. 다이아소닉은 역시 일반, 수리, 독서, 휴식 모드별로 색 온도가 다르게 나오는데요. 수리 모드는 6000에서 7000 켈빈, 독서 모드는 4500에서 5500 켈빈, 휴식 모드는 2300에서 3300 켈빈이라고 스펙에 나옵니다. 여기 삼정 인버터 스탠드와 듀플렉스 스탠드의 색 온도도 함께 나란히 비교해 볼게요. 의외로 일반 스탠드의 색 온도가 살짝 낮아 보이는 게 눈에 띕니다. 장시간 공부해도 피곤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어쨌든 색 온도에서만큼은 다이아소닉이 발군의 실력을 뽐낸 결과네요. 다음은 조명의 깜빡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형광등 계열 조명은 일정 간격으로 깜빡이는 거 다 아시죠? LED 조명도 플리커 현상이라고 해서 깜빡임이 있어 눈의 피로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이 깜빡임을 제품별로 포착해 볼게요. 3가지 제품 모두 30분의 1초에서 10,000분의 1초까지 다양한 셔터 스피드 세팅에도 깜빡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LED 계열은 그렇다 쳐도 일반형 스탠드도 깜빡임이 없다니 참 신기하네요. 이 정도면 스탠드의 깜빡임으로 인한 눈의 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조작 편의성을 좀 따져볼까 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자세와 환경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스탠드를 여러 각도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작 편의성이 중요하겠죠? 다이아소닉 제품은 관절부 2개로 높낮이, 각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길이가 길어서 조작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여러 각도와 여러 환경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극복할 수 있겠네요. 구입 시 책상에 올려놓는 베이스형이 아니라 책상 모서리에 고정시키는 클램프형으로 선택하면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듀플렉스 스탠드는 흔히 말하는 구준액 방식입니다. 단계가 없고 자유자재로 모든 방향으로 램프 부분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목 부분의 길이가 짧아서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지만 책상이 좁거나 여유 공간이 부족할 경우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삼정 인버터 제품은 클래식한 외형 못지않게 2단계 관절 부분도 고전스럽습니다. 약 90도 이내로 꺾이는 하단 관절부와 전후좌우 회전을 지원하는 상단 관절 부분으로 각도를 조절하는데요. 그야말로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는 책상용 스탠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두 제품보다는 각도 조절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도 잊으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가격 차이가 무려 13배나 나는 LED 스탠드 2종과 3만 원대 후반 일반 스탠드를 비교해봤습니다. 광량도 광량이지만 그 광량 대비 소비 전력 면에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LED의 전력 효율이 좋다고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학습용 스탠드는 무조건 LED라는 거 어때요? 잘 보셨나요? 점점 추워지는 늦가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